진심으로 대만이 몇 년 뒤에 중국의 침공을 당할 거라고 다들 그렇게 생각합니다. 미국에 와보니까 미국 테크계가 다 그렇게 생각해요. 서울경제신문 실리콘밸리 스파원 윤민혁입니다. 컴퓨텍스라는 행사가 있었죠, 대만에서. Taiwan is the home of our treasured partners. Good morning. 早安,大家好. 인텔, AMD, 엔비디아 이렇게 세 회사가 좀 주류가 되고 기가바이트, 에이수스 같은 노트북을 만드는 이런 행사들이 좀 주류가 되는 행사였습니다. 몰락하던 컴퓨텍스가 다시 부활하기 시작했습니다. 트렌드가 바뀐 것 같아요. 기존 PC에 집중하던 행사였다면 이제 PC에서 서버로 컴퓨터 시장의 중심이 넘어가고 x86 중심의 컴퓨팅에서 GPU의 병렬 컴퓨팅으로 컴퓨터 시장이 넘어가면서 엔비디아랑 AMD의 대표가 두 분 다 지금 중국계잖아요. 정확히는 대만계죠. 이런 점들이 좀 시너지를 일으켜서 또 특히나 엔비디아가 지금 워낙 크게 주목을 받고 있다 보니 더 컴퓨텍스라는 행사의 중요도가 커진 것 같아요. 그래서 컴퓨텍스 2024의 발표사항을 제 관점에서 정리를 해볼 때는 PC보다는 서버 쪽 제품들이 더 많이 공개됐다는 점이 일단 흥미로워요. 제온 6 인텔 같은 경우는, AMD는 에픽 5세대 튜린이라는 제품, 그리고 CPU보다는 GPU에 좀 더 이목이 많이 쏠리고 있는 거죠.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블랙웰 울트라라는 제품을 소개를 했고, 또 루빈이라는 내년 로드맵이랄까요? 루빈이라는 코드명이 구체적으로 공개된 건 처음이고, 그리고 AMD 같은 경우는 당초 로드맵에 전혀 언급이 없었던 MI325X라는 제품을 소개를 했었고, 인텔은 가우디2, 가우디3를 모두 공개를 했었지만 기존에는 CPU만 어필을 하던 인텔이 GPU의 시간을 할애하고 구체적으로 가격을 언급을 했어요. 가우디3 같은 경우는 가속기 킷 8개가 들어가 있는 세트가 125,000불이라는 뜻이죠. 그리고 가우디2 같은 경우는 65,000불이라는 뜻인데, 구체적인 가격까지 이렇게 언급을 하면서 마케팅을 하는 것은 굉장히 드문 사례였던 것 같습니다. 근데 굉장히 흥미로운, 그리고 인텔의 좀 조급함을 나타내는 장면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PC 시장에 큰 관심이 없으셨던 분들 입장에서 보시면 왜 그 대만에 다들 빅테크 가장 핫한 거물들이 몰려갔는가 라는 데서 좀 놀라시기도 한 것 같아요. 대만의 IT 산업에 대해서 일단 소개를 좀 드리자면, 대만은 큰 틀에서 기본적으로 하청국가예요. 그러다 보니까 대만산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직접적인 브랜드, 예를 들어 삼성에서 핸드폰을 만들면 이건 삼성 거잖아요. 근데 애플이 대만에서 하청을 폭스콘에 시켜서 아이폰을 만들면 미국 브랜드라고 인식이 된단 말이죠. 일반 소비자들이 대만의 브랜드에 대해서 접할 이럴 일들이 크게 없어요. 하지만 이제 다들 TSMC가 어떤 회사인지는 아실 거고, TSMC가 대만에 다냐 하면 사실 그렇진 않아요. 물론 TSMC가 대만 증시에서 끼치는 영향이 우리 삼성전자, 현대차보다 훨씬 더 크고, TSMC가 최종 매뉴팩처러인 건 맞습니다. 하지만 그 TSMC를 뒷받침하는 생태계가 워낙 탄탄하기 때문에 대만의 IT 산업이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이죠. 대만의 산업단지를 보면 한국과의 차이점이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한국은 최종 제조사가, 물론 삼성의 파운드리가 있고 삼성이 핸드폰도 만들고 제조를 하지만 지금 베트남에 다 가 있죠. 대만에서는 TSMC를 정점으로 해서 모든 반도체 생산의 생태계가 다 한 곳에 갖춰져 있는 거예요. MLCC부터 메모리, 그리고 PCB, 웨이퍼, AP 설계, 그리고 엔비디아나 AMD 같은, 인텔 같은 회사도 R&D 조직들이 당연히 붙어 있을 거고요. 그러면 이거를 모두 총합해서 TSMC에서 찍어낸 반도체를 가지고 기가바이트, 에이수스 같은 회사들이 조립을 하는 거죠. 폭스콘 같은 회사들이 조립을 하고, 그러면 최종 완성품이 브랜드만 뗀 채로 대만에서 모두 다 완성돼서 나올 수 있는 이런 수직 계열화, 국가적인 레벨의 수직 계열화랄까요? 이런 것들이 갖춰져 있기 때문에 대만이 반도체 또는 IT 기기 생태계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포지션을 갖고 있습니다. 대만이 지금까지 IT에서 이렇게 성장을 한 중요한 원인 중 하나는 중국도 있어요. 중국이 이제 90년대에 개방을 하고 급속도로 성장을 하면서 대만에서 생산해서 중국에 공급을 하는 이런 공급망들이 좀 형성이 된 거죠. 중국에 투자를 하려면 기본적으로 50%를 중국 기업들이 가지고 있어야 하잖아요. 그리고 잠재적인 적국이었고, 현재는 미국에게는, 서방에게는 확실한 적국이 되었죠. 이런 상황들이 있다 보니 좀 더 첨단 테크 산업들이 중국 본토에 가는 것보다는 대만에서 생산과 개발이 이루어지는 것들이 서방에게 좀 더 유리하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부터는 조금 사실 본격적인 얘기를 해볼게요. 대만이 물론 지금 굉장히 주목받고 있지만 동시에 대만이 굉장히 미래가 어둡다고도 봐요. 제가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미국에 와보니까 미국 테크계가 다 그렇게 생각해요. 진심으로 대만이
대만이 몇 년 뒤에 중국의 침공을 당할 거라고 다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중국의 성장으로 대만이 성장에 이득을 본 점이 이제 리스크로 작동을 하게 된 거죠. 미국은 2027년 내외로 중국의 대만 침공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을 해요. 뭐 인텔의 파운드리 복귀나 TSMC의 뭐 일본이나 미국에 진출시키는 거나 심지어 삼성전자의 미국 진출을 가속을 시키는 칩스법이나 뭐 이런 제도들이나 정책이 모두 대만 침공 시나리오에 대비한 플랜입니다. 저는 이게 좀 무서웠어요. 작년에 바이든과 시진핑의 정상회담이 있었습니다. 당시 회담이 잘 진행되지 않았어요. 당시 시진핑 주석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수년 내에 대만을 침공할 계획이 없다. 이거는 수년 후에는 대만 침공을 꼭 하겠다는 뜻이에요. 이 대만 침공은 시점을 2027년 내외로 이제 추정하는 배경에는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습니다. 가장 핵심적인 이유는 이제 중국의 내부 정치적인 문제겠죠. 시진핑 주석의 임기가 2027년까지인데 뭐 그 후에 뭐 또 연임을 할 수 있으나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외부적인 성과가 필요할 것, 이런 시각도 있고, 또 이제 그동안의 중국의 국수주의적인 그런 문화들이 대만은 당연히 나라도 아니고 우리 땅이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의 열망을 이겨내지 못할 것이다. 여하간 좀 경제적인 것보다는 정치적인, 문화적인 이유들 때문에 대만 침공이 일어날 것이라는 시각이 많아요. 중국의 대만 침공이 정말 일어났을 때 경제 상황이 어떻게 될 것인가 라는 데에 대해서 이미 미국에서는 굉장히 진지한 접근의 분석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블룸버그 이코노믹스의 1월 분석 기사인데 그 기사에 있던 표를 제가 하나 긁어온 건데요. 대만 전쟁이 벌어졌을 때 코로나 팬데믹보다 거의 2배에 가까운 글로벌 GDP 감소가 있을 것이다 라는 자료예요. 실제 전쟁이 벌어지지 않더라도 대만을 봉쇄만 하더라도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고, 중국은 실제로 대만을 봉쇄하는 시나리오에 지금 뭐 군사훈련들을 막 하고 있죠. 그리고 여기 보면 이제 실제 전쟁이 벌어졌을 상황에서는 일본과 한국과 아세안과의 무역도 80%가 사라질 것이라는 되게 암울한 전망의 시나리오입니다. 그리고 뭐 대만은 40% GDP가 날아가고 중국 본토는 16%가 날아가고 미국도 타격이 당연히 크고 우울한 전망들이 이어지고 있죠. 그러니까 한국 입장에서 가장 밝은 시나리오는 마치 한국 전쟁을 통해서 일본이 성장을 했고 마치 베트남 전쟁을 통해서 한국이 성장을 했듯 남한이 기회를 얻을 수 있는 시나리오가 가장 긍정적일 텐데 사실 그렇게 상황이 밝진 않은 것 같아요. 역시 같은 분석표인데 그 전쟁이 일어났을 때 근데 다음으로 큰 타격을 입을 것이 남한이다. 그리고 그 중에서는 거의 대부분이 반도체에서 타격이 클 것이다 라는 우울한 전망입니다. 전쟁이 벌어질 경우에는 우리가 대만에 팔고 있는 디램, 중국에 팔고 있는 디램, 또 완제품들, 낸드, 모든 그 공급망이 완전 우르르 무너져 내리는 동시에 한국은 당연히 뭐 대만과 중국의 접경지나 다름이 없고 또 북한이 있기 때문에 북한이 도발을 일으킬 것이란 건 너무나 명백하죠. 네, 그렇게 되면 사실 용인, 이천, 평택, 기흥 이런 데는 휴전선이랑 너무 가까워요. 사실상 뭐 공장이 제대로 돌아갈 수 있을 것이라는 보장을 못하죠. 지금 샌프란시스코에서 제가 있는 산호세까지가 서울 천안 정도 거리예요. 그럼 미국 애들 입장에서는 진짜 코앞이에요. 한국이 안전하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고, 그래서 우리도 이 상황에 대해서 좀 진지하게 대책을 세워놓고 할 수 있는 게 좀 제한적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있어야 하는데 한국에서는 너무 여기에 대한 고민이 없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밖에 나와보니까 더 심각하게 고민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그 위험한 대만에는, 그리고 미래가 어두워 보이는 대만에는 왜 빅샷들이 많이 가셨는가? 저는 좀 젠슨 황 형님이 애국자신 것 같아요. 3월에 GTC에서 젠슨 황 간담회를 참석했지 않습니까? 미국 기자가 중국의 대만 침공 상황에서 TSMC가 사라지면 어떡할 거냐라는 질문을 했었어요. 근데 젠슨 황이 굉장히 표정이 안 좋아지면서 둠스데이 시나리오가 벌어질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아예 그냥 잘랐어요, 질문을. 근데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눈빛이 막 떨리는 게 그냥 앞에서 보일 정도로 긴장하는 모습이 좀 역력하더라고요. 그리고 이번에도 대만을 전 일부러라고 생각하는데 컴팩스 행사보다 한참 전에 가서 평소보다 오래 머물면서 뭐 정치권 관계자들이나 행정부 관계자들, 몰체인이랑 야시장도 가고 이러면서 좀 평소에 하지 않던 외부 쇼잉을 많이 했는데, 그리고 수차례 대만을 국가라고 불렀어요. 또 대만이 현재 처한 위기에 대해서 굉장히 진지하게 받아들이면서 본인이 할 수 있는 역할들을 조금
찾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뭐 금이환영이기도 하지만 또 어떻게 보면 중국에 대한 좀 시위 같은 모습이 아닐까, 시장 내에서의 위치를 이용해서 조금 어필을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전 개인적으로 좀 들었습니다. 어쨌거나 이번 컴퓨텍스로 대만이 전체 공급망에서 갖고 있는 중요성을 좀 어필을 많이 한 것 같고, 전쟁 같은 극단적인 시나리오보다는 좀 더 평화적인 문제로 잘 해결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삼성도 하이닉스도 HBM 잘 해서 잘 납품하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